생긴다. 우리 집 냉장고 속 모든 재료에서 만든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따라할 수 있게. 챙긴다. 맛과 멋, 그리고 건강함까지. 만들어 볼수록 빠져드는 포프리쿡. (7763님) 감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싶은데 이성적으로도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할 때 마음이 어렵습니다. 나만 맞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런 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맞아 라고 생각하는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 경우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맞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틀려도 이 사람이 나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좀 못해도 내가 이 사람을 받아줘요. 근데 너무 엄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너 그거 딱 부모님들이 이런 소리 많이 내는 이런 뱀 소리를 많이 내는 부모님에게서 자랐거나 그러면 야 너 엄마 성격 알지? 엄마는 그런 거 못 참아? 그럼 이제 내가 틀리면 난 저 사람한테 받아들여지지 못해. 내 존재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 우리 이 의식 안에는 바른 것에 대한 것이 엄청나게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내 안에서 바르지 않은 것을 발견할 때는 착한 사람은 거기서 스스로 목숨을 놓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때까지 손가락질한 사람이 얼만데요? 내가 이때까지 말한 사람이 얼만데 내가 내 안에 있는 그거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르는 나를. 그래서 결혼은 힘든 거거든요. 내가 모르는 나를,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나를 발견하게 해주는 제도니까. 연애도 마찬가지고.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은 내가 있거든요. 내가 마주치고 싶지 않는 자기의 밑바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받아준다. 그래, 너 그래도 오케이. 이런 거요. 근데 그걸 내가 나한테 조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조건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떨까?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입니다. 예스24에서 포인트로 살 수 있는데 사인 받아서 살라고요. 아니, 이분께는 여기서도 사고 예스24에서도 사서 친구 하나 주고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울할 때 웃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월 동안 아파서 힘들었었는데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감사해요. 2권 사면 3만 원. 병원 한 번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28세까지 아무것도 이뤄놓은 것이 없이 살아온 것 같습니다. 82세라면 이런 말을 해도 되지만 28세에 뭘 아무것도 이뤄놓은 것이 없다고 이런 문자질을 합니까? 이제는 진짜 원하는 것을 찾고 나가고 싶은데 큰 꿈을 추구해야 하는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080 하나님 28살. 네? 아 이분이시구만요. 아까 이거 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내가. 네. 자, 28살인데 아무것도 이뤄놓은 것이 없다. 이거 뭐 어떤 뜻인가요, 선생님? 제가 지난 1년 동안 4번의 직장을 왔다 갔다 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하고 싶은 게 뭔지 굉장히 찾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찾지 못하고 도움도 못 받으니까 그러면 나는 나중에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전 직장 이제 최근 직장 그만두면서는 그럼 나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맞나 보다. 이제까지 다 안 맞았으니까. 선생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디스크가 다시 와서 조금만 앉아 있을게요. 죄송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국비 과정으로 편집 디자인을 하려고 해요. 전혀 다른 생소한 분야인데 그래도 그림 그리는 게 가장 좋으니까 이쪽으로 가보자 하다가 지난주에 이제 돈이 이제 없으니까 너무 이제 남자친구도 취업 준비하고 저도 돈이 이제 다 쓴 거예요. 돈을. 그래서 갈급한 마음에 뭐 하고 싶은 거냐 그냥 돈부터 벌자 이런 마음에 그 지원을 한 군데 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의 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육 시민 단체인 거예요. 근데 알아보니까 정말 제가 그동안 꿈꿔왔던 이상을 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어저께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우선은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제가 어느 정도 마음을 정하고 면접을 임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이제 둘 다, 그러니까 그 면접 볼 곳은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의 가치관이 너무 뚜렷하게 있는 곳이고. 네. 제가 정리해서 말을 해도 될까요? 네. 왜냐하면 분위기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돈이 필요한데 내 이상을 하는 그 직장은 그렇게 돈 많이 안 주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상을 쫓아야 되겠나? 아니면 돈을 좀 벌어서 그 이상을 실현하면 되겠냐? 네, 맞습니다. 요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운명론적인 그 무엇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다가 하시는 일을 하셔도 좋고 처음부터 이 일을 하셔도 좋다. 지금은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센 놈이 이겨요? 또요. 불교의 경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도와주는 애가 이길 거다. 이거를 그러니까 돈을 벌다가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이냐, 의미 있는 일을 해서 돈 못 벌어도 갈 것이냐. 얘는 지금 호랑이하고 사자의 싸움이에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학술 용어로 그 삐까삐까라고 해요. 느낌 확 오죠? 예? 삐까삐까. 막상막하. 예? 그냥 느낌 오시죠? 삐까삐까 해요, 그냥. 근데 선생님이 도와주는 애가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적 운명론은 믿지 않습니다. 이 길로 가야지 이게 운명이야. 어쩌면 운명은 죽기 전에 논할 수 있는 마지막 단어인 것 같아요. 이게 내 운명이었어.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어떤 거를 결정짓지 말고 내가 생각해서 내 의지로 이걸 도와줘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안 되면 실패인가요? 아니죠. 그리고 나서 안 됐는데 그러면 왜 안 됐는지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 얻고 하나 잃고 몇 개 얻으신 걸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마음을 다해서 살지 않은 삶들이 대부분 실패인 거지. 내가 정말 마음으로 진심하게 해봤으면 그것은 반드시 얻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간이 좀 깨어있는 의식이 있으면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것도 내 인생의 레슨비 치른 거예요. 아, 그래, 이렇게는 살지 말자. 온전하게 열심, 뜨거운 마음으로 해보자. 자, 그러면 이럴 수 있죠. 돈 버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젊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저도 젊지만.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저희 연구소의 젊은 친구들도 소장님, 제가 강의를 진짜 해야 되는지 이거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죠. 나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네가 정말 좋은 강사가 되면 나와 시장에서 파이를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쾌하진 않다. 다른 분야에서 잘 되라. 그런데 자, 내가 배우 일을 하고 있거나 내가 가수를 하고 싶거나 내가 뭐 요리를 하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나의 그것인지 알까요? 저는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시작할 때 이것이 나의 운명이야 라고 생각하고 10년 정도 해볼 것.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떠올려야 되지. 지금 스타트하면서 이게 내 길일까 내 운명일까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오류고 모순이라는 거죠. 왜냐? 아직은 기능이 없으니까 인간은 기능이 없으면, 즉 잘하지 않으면 즐거워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잘하는 게 중요해요. 잘하기 위해선 기능과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선 이걸 운명이라고 믿고 10년 정도는 해봐야죠. 그리고 그게 가치가 아니어도 그때는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공간이 생겨요. 그럼 그 돈 갖고 선생님 하시고 싶은 거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도 남자친구가 있잖아요. 아, 그런 말 하시면은 더 요즘에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는데. 나 요즘에 취업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근데 있거든요. 힘들 때는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몰라요. 좋을 때는 확인이 안 되니까. 힘든데도 같이 있고 싶으면 그게 진짜겠죠.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면 그만하셔도 돼요. 아니, 연애잖아요, 연애. 연애인데 왜 그래요? 네. 오늘로 끝나는 건가요? 포프리시 와서 서로 책 하나씩 사고. 저도 좀 예전과는 조금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냥 아까부터 허리가 좀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냥 계속 제가 서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조금 양해를 구하고 앉아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여러분도 힘들면 조금 앉으세요. 힘든데 계속 서 있지 마시고. 네. 그럼 나중에 회복 안 될지도 몰라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듯이 남들의 고민은 명쾌히 말해주면서 자신의 힘든 부분은 어디다 말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럴 상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근데 교수님의 강연을 듣는 것만으로도 답을 얻었습니다. 이건 무슨 힘이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 고맙다는 뜻이에요? 아, 네. 지금 말하시면 고맙다는 뜻이잖아. 야, 아담아 안 돌아가, 이거? 답답하다, 답답해. 말해주신 건 고마운데 짜증은 안 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의외로 마음이 많이 약하거든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한 자책이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별로 좋은 사람도 아니고.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건 저희 연구소 업무 전화네요. 한두 개만 하고 마칠게요. 제 와이프가 김 교수님 왕팬입니다. 사진 찍는 게 바람인데요. 와이프 소원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책 사면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잠시만요. 가식을 벗고 나 자신으로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웃기부터 하는 저를 말리고 싶어요. 나 자신으로 살아도 될까요? 수녀원을 나왔어요. 너무나 수녀로 살고 싶었는데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날 사랑하는 나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이분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나요? 괜찮으시면? 불편하시면 안 드셔도 돼요. 불편하시군요. 괜찮습니다. 전에 신부님하고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1:1 수업을. 신부님이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지셔서 저보고 목소리 좀 훈련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요거 소개하고 마칠게요. 그런데 이제 그분 목소리가 좀 이러셨어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러셨어요. 약간 에로틱한 느낌이 이제 그 성대가 안 비벼지니까 소리를 이렇게 내더라고요. 이렇게. 그랬는데 신부님은 혼자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포트를 그분은 이제 친누나가 해주시더라고요. 한 50대 누나가. 근데 이제 신부님이 목소리가 안 좋으시니까 되게 이제 신경이 날카로워지셨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ROTC 출신이기도 하고 소리가 엄청 좋았는데 신부님을 하시다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누나한테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불가관!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누나가 더 놀랍게 네, 신부님. 그러면서 물을 되게 조심스럽게 갖다 주더라고요. 물을 드시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이씨, 뜨거운 물 갖고 오라니까. 그러니까 또 그 누나가 죄송합니다, 신부님. 그러면서 다시 뒤로 발꿈치 쳐서 나가서 또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 제가 없는 곳에서는 그렇게 해도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외부 사람이 왔는데도 말을 막 이렇게 하시네. 그래서 신부님 그러면 성당에 들어가셔서 평상시 하시던 대로 강론도 하시고 이제 성당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하시는 게 있으니 그걸 평상시 하시는 대로 해보시면 제가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신부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 성당에 탁 들어가시더니 여호와여 우리 주의 말씀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소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냈습니다. 이제 신부님 근데 왜 소리를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랬더니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건하게 해야 됩니다. 이러시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성경책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은 빨간색으로 적혀 있고 설명한 건 검정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 제 생각에는 그게 경건하다 안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는 제가 없고 근데 확실한 거는 일단 졸립네요. 그 말이 좀 졸립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자꾸 그런 식으로 발성을 하시면 성대가 안 비벼져서 이렇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경건이라는 것을 고아와 과부를 그들의 어려운 날에 돌보는 것이라고 정의 내려져 있지 특정한 목소리나 형태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이 말은 이 시대로 해석하면 스스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을 어려운 날에 돌아봐 주는 것이 경건이고 경건하게 말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신부님 말투로 하십시오. 그냥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귀신 나옵니다. 성당에서 목소리는 쉬고 성당 처음 온 사람은 또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때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신부님이 이런 말을 다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소리가 조금씩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열리니까 친구를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신부님 하시다가 이제 교인하고 이렇게 사랑을 하게 돼서 신부님을 그만하신 신학교 동기. 네. 그러니까 그 신부님을 같이 만나서 점심을 먹는데 이제 저는 뭐 성당 안 다니까 이런 자세한 사정을 모르잖아요. 뭐 신부님이 어떻게 되고 신부님은 뭐 했다가 그만둘 수 있는 거 뭐 이런 걸 잘 몰랐거든요. 지금도 잘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아무튼 사제 서품을 돌려주니까 이젠 사제는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신부님 얼굴에 너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책감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내가 사제인데 이렇게 성당에서 만나게 된 이제 교우를 보고 이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그냥 뭐 이제 가정이 있는 분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처녀 총각이 만난 거죠. 그런 사제를 그만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신학교에 되게 이제 권위 있는 그 신부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제만 하느님 나라 가는 거 아니다. 사제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느님과 예수님을 믿고 네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 사제했다가 평신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거를 우리 독일에서 오신 어머니가 아까 그 이혼 얘기하실 때 그냥 그 슈퍼에 가서 그 열무 비빔냉면 달라고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느낌 느끼시죠? 근데 되게 젊으신 분은 그거를 저는요 오늘 처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어머니는 이렇게 열무 비빔냉면 주세요 이렇게
아, 저는 비라꺼 아니면 안 먹습니다. 이러는 목소리로 그 뉘앙스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난 메시지예요. 누구에게는 everything인데 누구에게는 nothing이에요. 누구는 그게 죽을 일인데 누구는 그게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녀님을 하시다가 그만둔 거는 혹여나 그러시지 않겠지만 뒷말이 보니까 그거는 nothing. 수녀님을 하는 것도 나를 더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했던 거였겠죠. 근데 밖에 나와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평신도로 그냥 사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면 하느님은 오케이라고 하시겠죠. 네가 수녀 안 해도 할 사람이 많으니 걱정하지 마라. 네가 신부를 안 해도 신부할 사람은 매우 많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걱정하는 건 내 나라가 아니라 너다. 그게 하느님의 메시지일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줬으니 난 너를 생각한다. 그러니 모든 얽어매여짐에서 자유로워져라. 그게 내가 너에 대한 뜻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해요. 잘은 모르지만 너무 제 얘기를 믿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신학적 토대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 정말 중요한 얘기는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듣도록 하십시오. 근데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네. 실제로 하느님의 뜻이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건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제 생각이 나중에 바뀔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의 아직 작은 그 경험으로 그거는. 네, 우리 한두 분만 누구 손들어서 말씀하실 분 계세요? 아, 어머나 세상에. 꽃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아, 감사해요. 아유. 최종적으로 선생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 같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이거는 엎드려 절박인데요. 네. 아까 제가 그래서 네. 교수님 생각하고 넥타이를 하나 가져왔어요. 아, 그 뒤에서 주신 분이 어머니시죠? 그래서 이거는 독일식이에요. 아, 네. 확인하기 위해서. 아, 보세요. 보세요. 우리 어머니는 아까 우리 이혼 문제도 선물 준 문제도 자, 제가 보기엔 전 이게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이게 좋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 누가 줬는지 모르면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받고 제가 꼭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혼한 것도 나는 그래. 그러니까 마치 나 저번 주에 감기 걸렸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의 정말 중요한 사건인 것 같아요. 무엇이 그렇게 돼서 어머니는 그것을 툭 하고 얘기하셨는지.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셔서 제가 문맥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원래는 그런 사건은 뭔가가 말이 걸려야 되는데 감정이 걸리지 않고 쑥 가버렸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에 계속 걸려서 사는 거예요. 누가 걸지도 않았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걸었어요. 이렇게 해요. 근데요, 사람들은 확실한 건 내가 건 것에 자기를 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서 딱 걸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다 곱하게 하는 거라고요. 내가 0이면 아무리 걸어도 대부분 0과 0에 가까워서 내가 극복할 만큼의 그거예요. 근데 내가 뭐가 있으면 곱하기가 되니까 엄청 커져 보여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회가 나를 그렇게 봐.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삶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이혼을 하셨든 재혼을 하셨든 독일 오빠랑 사셨든 한국 오빠랑 사셨든 여러분도 가끔 지치면 조금 쉬십시오. 네. 그리고 의자에도 좀 앉았다 가시고 어머니 독일에서 오래 수십 년 고생하셨으니 한국에 오셔서
이제는 조금 쉬십시오. 독일에서 그렇게 자존심 상해서 힘들게 열심히 번 돈 한국에 많이 보내셨을 테니까. 네.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